지금 당장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두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맥박이 강하고 규칙적인가요? 아니면은 약하고 불규칙하게 느껴지나요? 어쩌면 힘겹게 뛰는 것처럼요?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눈을 뜨느냐 아니면 영원히 눈을 감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25년 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앉아 계셨어야 할 빈 의자들을 봤습니다. 단 일주일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던 환자분들의 빈자리 말입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11명이 아무 예고 없이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11명입니다. 그 가족들은 매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때 웃고 계셨어요.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만 하셨어요.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매일 7%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고 응급실로 급히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10초 만에 온 세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10초. 주요 동맥이 완전히 막혔을 때 의식을 잃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후 혈류가 없는 매 분마다 뇌 조직이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화장실 바닥에서 당신을 발견합니다. 아니면 혼자 아파트에서 쓰러져서 다음 날이 되어서야 누군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2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80대, 90대까지 완벽한 동맥 건강을 유지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60세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는지 연구해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연구 중에 저는 심장병 발병률이 유난히 낮은 한국 전역 지역사회들의 상세한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 식습관,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이 지역 70대 환자분들의 동맥 스캔을 서울의 일반 환자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70대 어르신들의 동맥은 40대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연하고 깨끗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면 도시의 제 50대 환자, 대부분은 70세처럼 보이는 동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막혀있고 위험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동맥 노화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온 방법과는 다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마도 불완전하고 일부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운동과 식단에 대한 표준적인 조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기존 권장사항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여전히 대규모 관상동맥 질환으로 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을 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단지 혈압 수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동맥을 파괴하고 있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혈관벽 내부의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내피세포 기능 장애라고 불리며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직과 협착을 직접적으로 일으킵니다. 내피세포는 동맥의 얇은 안쪽 내막입니다. 건강할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염증, 산화 스트레스, 영양소 흡수 저하로 이 내막이 오작동하게 됩니다. 동맥이 탄력 있는 관이 아닌 딱딱한 파이프가 됩니다. 플라크가 60배 더 빨리 쌓입니다.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동맥 유연성을 회복하고 위험한 플라크 축적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천연 화합물과 정확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부탁드린 것을 즉시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10걸음 앞으로 걸으세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지러움을 느끼셨나요? 중심을 잡아야 했나요? 잠깐이라도 시야가 흐려졌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동맥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7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했해 왔습니다. 10원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가 대규모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비극은 이 사람들의 83%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초의 여사님이 구급차로 실려왔습니다. 손주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시다가 갑자기 왼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저희에게 도착했을 때는 얼굴 반쪽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살아남으셨지만 이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손주들의 눈에서 연민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딱딱하고 막힌 시한폭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전라도와 강원도의 농촌 지역 주민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70대, 80대 분들이 50대의 동맥 유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혈관을 측정했습니다.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내피세포 기능장애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내벽의 섬세한 안감입니다. 동맥 안쪽의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몸 전체의 모든 혈관 안에 수천 개의 작은 상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플라크는 상처에 흙이 달라붙듯이 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좁아지고 경직된 통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특정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 과정을 역전시켰습니다. 단 4개월 만에 동맥 플라크가 최대 60%까지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딱한 동맥이 다시 유연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염증 지표가 위험한 수준에서 정상 범위로 떨어지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핵심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핵심은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확히 어떤 천연 화합물을 정확한 조합으로 특정 시간에 섭취하면 여러분 몸의 자체의 복구 메커니즘을 촉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다시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그 리듬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매 박동은 부드럽게 확장되고 수축할 수 있는 동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기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동맥 건강에서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동성, 독립성,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피세포 기능장애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에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섬세한 단일 세포층인 내벽이 있습니다. 정원 호스의 매끄러운 내부 코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벽이 건강할 때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고 혈관이 완벽하게 확장되고 수축하며 온몸이 절실히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벽은 매일매일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네, 콜레스테롤도 역할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동맥 내벽을 파괴하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사포처럼 시간마다 날마다 혈관 내부를 긁어냅니다. 일단 그 매끄러운 내벽이 거칠고 손상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플라크가 긁힌 표면에 달라붙는 진흙처럼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동맥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위험해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68세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발이 차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그분의 상관동맥 반응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동맥은 몸에 더 많은 혈류가 필요할 때 거의 확장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녹슨 파이프처럼 기능하는 동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이 씨 부인은 심각한 심장사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 나이와 실제 나이는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저는 75세처럼 보이는 동맥을 가진 50세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45세처럼 기능하는 동맥을 가진 70세 환자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이 사람들이 그 소중한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제 연구의 돌파구는 제주도의 특정 인구 집단을 연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의 혈액 지표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화질소라고 불리는 분자의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산화질소는 동맥 건강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염증이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은 4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 만들던 양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동맥 노화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충분한 산화질소 없이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플라크가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황금 시기입니다. 일단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은 10배나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무엇이 산화질소 생성을 파괴할까요? 3가지 특정한 것들입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환경 독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둘째, 몸이 구성 요소로 필요로 하는 특정 아미노산의 결핍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혈관에 이 중요한 분자를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젊은 동맥을 가진 인구 집단들은 모두 공통된 일상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특정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내피세포 생성을 자극하는 일관된 운동 패턴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맥 건강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염증 유발 요인을 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결과를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맥 나이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70대는 40처럼 보이고 다른 이들은 90처럼 보이는 진짜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동맥에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혈관은 지난 20년 동안 드신 모든 식사를 기억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밤, 옆 사람이 피운 담배의 연기, 아침을 걸은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맥은 젊은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거나 아니면 끊어지기 직전에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맥의 위험한 플라크는 하루 종일 고르게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특정한 4시간의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이 플라크를 청소하거나 영구적으로 굳어지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간대는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의 손상을 되돌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시절,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73세였고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김 씨는 50살의 동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파에 사는 초혜 씨는 85세의 동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김 씨는 이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초혜 씨는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 혈액은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좁은 관을 통해 흐르는 꿀과 같습니다. 심장은 해야 할 일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깨어난 후 90분에서 4시간 사이에 3가지를 올바른 순서로 하면 우리 몸은 네피리파제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는 자연의 동맥 청소부입니다. 실제로 부드러운 플라크를 녹이고 단단한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효소는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첫째, 천이 정확히 1.2도 상승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도 안 되고 외부 열로도 안 되며 내부 순환으로 올라야 합니다. 둘째, 혈액의 특정 조합의 폴리페놀과 오메가3 지방산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위가 음식을 처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비어있지도 않고 가득 차지도 않은 활발히 소화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자, 이런 정확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깨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순환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15분 이내에 정확히 3분 동안 천천히 팔을 돌립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느리고 신중한 원 그리기입니다. 이것이 천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올려줍니다. 저는 이 단계를 서두른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건너뛰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 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깨어난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특정 조합의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18g의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 30g의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12g의 발효 음식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한 끼에 말입니다. 실제로 접시에는 어떻게 담길까요? 호두 반쪽 6개, 이것이 오메가3입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썰어서 이것이 폴리페놀입니다. 발효된 된장 2큰술, 이것이 발효 음식입니다. 이 정확한 조합을 그 특정 시간대에 먹으면 청소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강남의 김 씨는 이 방법을 넉 달 동안 따랐습니다. 추적 동맥 스캔을 했을 때 저는 기계를 2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플라크 감소율은 62%였습니다. 동맥 유연성이 너무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혈관 나이가 73세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19년이 젊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동맥을 딱딱한 파이프에서 유연하고 젊은 혈관으로 변화시킬 4번째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이 종교적으로 따르는 타이밍 프로토콜이며 결과와 헛된 노력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같은 음식도 다른 시간에 먹으면 동맥 건강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줍니다. 저는 15년 동안 환자 혈액 검사를 검토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한 두 환자가 극적으로 다른 염증 지표와 플라크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언제 먹었느냐였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혈관이 가장 취약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등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동맥벽이 최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순환을 부드럽게 깨우고 동맥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산화질소 촉진제의 첫 번째 복용량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위가 비어 있고 흡수율이 최고조이며 동맥이 이 고위험 시간대에 지원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나 큰 비트 1개를 드세요. 이 음식들은 혈류에서 직접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동맥벽에 이완하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 세최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심한 동맥 경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맥파 속도 검사 결과 85세에 해당하는 동맥을 보였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약도 완벽하게 복용하고 있었지만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언제 드시나요? 그녀는 저녁 7시, 저녁 식사와 함께 채소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비트 섭취를 이른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8주 후 그녀의 동맥 경직도가 32%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음식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염증 감소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생호두 6개 또는 간 아마씨 1큰술을 드십시오. 한 겸증 성분이 아침이나 저녁에 먹을 때보다 3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들기 직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동맥 자살 행위입니다. 배가 부른 채로 누우면 우리 몸은 지방과 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밤새 혈류를 통해 순환하면서 사포처럼 동맥 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매일 아침 염증 수치가 상승한 채로 깨어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저녁 6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6시 반이 아닙니다. 7시도 아닙니다. 최대 6시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지방과 기름을 최소한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찐 채소, 소량의 단백질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전까지 동맥에 12시간의 완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어두셔야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30분 후 토마토나 비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호두,
6시 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 단 4주 동안만 이 정확한 시간을 따르면 에너지, 정신의 명료함, 혈관 건강에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토콜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규율과 자각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입증된 결과입니다. 젊은 동맥을 회복하는 5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순환 활성화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심장 박동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혈관은 가장 경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에서 각성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 코르티솔이 급증하며 동맥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지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동맥이 영양 섭취에 가장 민감한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특정 시간대 동안 혈관 내벽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들은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같은 영양소라도 40%의 효과만 나타납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즉, 동맥이 조여듭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부드러운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부드러운 목 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회전하십시오. 이것은 경동맥을 자극하고 심혈관계가 충격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깨어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20분 후, 이때 동맥 회복 아침 식사를 섭취하십시오. 이 정확한 조합을 드시기 바랍니다. 반숙 계란 2개,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썰은 것, 그리고 단단한 두부 3분의 1모입니다. 이것은 내피세포가 갈망하는 조합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계란은 동맥벽을 재건하는 황, 함유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토마토는 혈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에 리코펜을 전달합니다. 두부는 혈관 평활근, 유연성을 유지하는 완벽한 비율의 마그네슘과 칼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식사를 앉아서 드셔야 하며 각 한 입을 최소 15번 씹어야 하고 전체 식사는 최소 20분이 걸려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서두르면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동맥은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영양소의 흡수를 말 그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70% 협착을 보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70% 막힘입니다. 그녀는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약물 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정확한 시간과 음식 조합만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협착이 42%로 감소했습니다. 90일 만에 28% 역전이었습니다. 외과팀은 그녀의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전고나 저녁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최소한의 결과만 본 환자들을 봤습니다. 순환 활성화 시간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확립된 정확한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대 동안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동맥 아침 식사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90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물 샤워나 겨울에 목을 제대로 감싸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과 같은 추위 노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면 여러분의 동맥은 20년 젊은 사람의 유연성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6번째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제가 연구를 통해 이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해오셨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은 무엇을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동맥에도 생체 시계가 있으며 잘못된 시간에 영양을 공급하면 돈과 건강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 동맥벽은 우리가 흡수의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혈관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들은 특정 성분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배고픈 아이들과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면 점심이나 저녁에 같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300%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마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커피는 동맥벽을 수축시켜 그 황금 흡수의 창을 활용하기도 전에 닫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으로 가득한 과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유익한 영양소가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창은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이 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동맥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경동맥에는 상당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오셨는데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숨을 고르기 위해 2번이나 멈춰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셨습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15분은 레몬물이 동맥벽을 부드럽게 깨우고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8시 전 황금 시간대 안에 정확히 이 조합을 드셨습니다. 찐 고등어나 정어리 100g, 채소와 섞은 발효 된장 3큰술,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썰어서, 작은 그릇에 미역국 1그릇, 그리고 생호두 1줌. 왜 이 특정한 조합일까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발효콩에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칼슘이 동맥이 아닌 뼈에 제대로 침착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호두에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흡수될 수 있습니다. 미역의 요오드는 갑상선을 활성화시켜 동맥 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침 시간대에만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씨는 이 프로토콜을 90일 동안 따랐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초음파 결과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맥 나이가 72세로 떨어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13년이나 젊어진 것입니다. 경동맥의 플라크가 43% 감소했습니다. 그날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전혀 숨이 차지 않으셨습니다. 따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연어와 채소를 수년간 먹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흡수의 창이 닫힌 저녁 시간에 먹었기 때문입니다.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의 2번째 부분은 저녁과 관련이 있지만 반대입니다. 밤 8시에서 10시 사이
동맥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동맥은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휴식과 특정 아미노산을 원하는데 이것은 빈 소화계가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 늦은 저녁이나 간식을 먹으면 몸이 동맥 회복 대신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식단을 먹지만 여전히 동맥 노화를 겪는 많은 환자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십시오. 제가 설명한 대로 황금 시간대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동맥이 올바른 영양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 환자들이 지팡이 없이 걷고 힘들이지 않고 숨 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존 의학이 동맥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저를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들을 서울에서 25년간 치료하면서 다듬은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모든 것을 바꾸는 아침 의식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이 조합이 필요합니다. 간 아마씨 가루 1큰술을 따뜻한 물에 레몬 정확히 반 개를 짜서 넣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데 열이 동맥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음료가 혈관의 칼슘 침착물을 즉시 녹이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사는 73세 이씨 환자는 발목 부종이 너무 심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 프로토콜을 3개월간 하고 나서 심장 전문의가 초음파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말초 순환이 48%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마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마늘 준비 방법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마늘 3쪽을 으깨서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10분간 놔둬야 합니다. 왜 10분일까요? 이 대기 시간이 알리신 성분을 완전히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동맥 플라크 용해제입니다. 점심 식사 중에 물 1컵과 함께 삼키십시오. 아침도 저녁도 아니고 특별히 점심때, 소화 효소가 최고 활성도에 있을 때입니다. 이 타이밍이 흡수를 3배 증가시킵니다. 셋째, 제 환자의 62%에서 동맥 경직을 역전시킨 비트뿌리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중간 크기 비트뿌리 1개가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반드시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셔야 하며 절대 끓여서는 안 됩니다. 끓이면 혈관 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질산염이 파괴됩니다. 산화질소가 바로 동맥을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의 동맥 유연성 검사 결과 85세 노인의 혈관 상태였습니다. 6개월간 매일 생 비트 주스를 드신 후 혈관 나이가 54세로 떨어졌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넷째, 이 음식 하나를 당장 끊으십시오. 정제 식용유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를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이런 기름들은 혈관 속에서 산화되어 막힘을 일으키는 끈적한 플라크를 만듭니다. 오직 냉압착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만 대체하십시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8주 안에 제 환자분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걷기 공식입니다.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루 40분을 걸어야 하는데 20분씩 2번으로 나눠야 합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 후, 한 번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걷는 방법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혈액이 최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인천의 박 여사님은 우체통까지 걷는 것도 가슴이 답답해서 못하셨습니다. 이 방법과 식단 변화를 함께 실천하신 후 지금은 매주 일요일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오르십니다. 시작할 황금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혈관의 플라크가 한 층씩 더 단단하게 쌓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5가지를 진지하게 실천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급성 심장사나 뇌졸중, 마비의 악몽에서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지금 즉시 공유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동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동맥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원장의 동맥 건강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동맥 청소 음식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양소 섭취 시간 전략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건강한 동맥이 필요한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